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제 이전 시간까지는 이제 이론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제 예상 문제 풀었잖아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자, 기출됐던 이제 유형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문제만 발췌해서 이제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다루는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거 외에 이제 빠진 문제도 그렇다고 해서 뭐 덜 중요한 문제냐 그렇지는 않고요. 앞에 부분에서 뭐 이론에서 중복됐던 부분도 있을 테고 또는 제가 뽑은 문제보다도 이제 출제 가능성을 더 봤을 때 조금 더 지금 뽑은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풀이를 갖다가 할 때 이런 것도 좀 혼동될 수 있겠다. 또는 어려움을 좀 느낄 수 있겠다. 자, 이런 문제를 발췌해서 이제 푸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편견은 갖지 않으시고 그냥 여기 있는 문제만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정리되면 다른 문제들도 더 풀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6년도 1회차, 16년도 1회차입니다.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등 수용가의 총 보안은 120kW이고 그 다음에 수용률은 0.5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용률이 0.5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가군을 설비 용량 50, 40, 30. 자, 여기가 50짜리, 40짜리, 30짜리 이렇게 나눠두고 그 다음에 변압기가 T1, T2, T3 이렇게 변압기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변압기마다 수용가 사용관의 부분, 그러니까 A군의 사용관의 부동률은 1.2고 그 다음에 1.1이고 여기는 얼마다? 1.2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부동률 갖다 정리하고 되면 자, T1 부동률이 1.2 그렇죠? T2가 1.1, 그 다음에 T3가 1.2. 자, 여기 이제 부동률이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A군, 자, B군, C군의 설비 용량, 이것도 하면 50kW, 그 다음에 40kW, 여기가 30kW다. 자, 이거는 무슨 용량이요? 설비 용량,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각 변압기마다 종합 부하율은 0.6, 0.5, 0.4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하율은 0.6에 0.5에 0.4다. 이렇게 되겠죠? 자, 부하율입니다. 부하율은 또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변압기 부하 상응알의 부동률. 자, 변압기 부하 상응알의 부동률은 1.3이고 전력 손실은 무시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총부하는 120이다. 그렇죠? 총부하는 120이다. 더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90에 30이니까, 자, 120 맞죠? 자, 그러면, 각 군의 종합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딱 계산할 때, 자, 보세요. 일단은 수용률이 나왔잖아. 그렇죠? 자, 수용률이라는 것은 뭐예요? 총 부하 설비 용량에 대한 자, 뭐예요? 최대 수용 전력이죠. 자, 최대 수용 전력의 비를 갖다가 자, 뭐로 나타내는 거? 백분율로 나타낸 거. 요게 이제 수용률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자, 최대 수용 전력이라는 것은 수용률에다가 부하 설비 용량을 곱한 거와 같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A, B, C는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수용률은 그렇다. 수용률은. 그러면 종합 최대 수용 전력이 됐단 말이에요. 종합 최대 수용 전력.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식을 또 기억을 해야 되면 부동률이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부동률. 부동률이란 건 뭡니까? 합성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뭐예요? 각각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잖아. 그렇죠? 이게 부동률이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 최대 수용 전력은 요거랑 요 곱해. 그죠? 그러면 여기다 뭐가 들어가? A군, B군, C군께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부동률분의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A군 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A군 거는 A군의 설비 용량 곱하기 자 뭐가 있어요? 수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50에 0.5잖아. 그죠? 그러니까 A군은 자 설비 용량 50kW에다가 자 수용률은 0.5죠. 요 놈을 갖다가 자 무엇으로 나눈 것 같다? 요거는 요거 자 변압기의 부동률로 나눈 거와 같죠. 1.2.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군 같은 거 어떻게 하면 돼요? 40에다가 수용률 0.5잖아. 맞습니까? 40kW에다가 0.5 나누기 1.1. 그죠? 그 다음에 C군은 30kW죠? 30kW에다가 수용률 0.5에다가 부동률 1.2. 그럼 여기다가 답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고압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고압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다. 그 여기 걸리는 최대 부하 용량 얼마냐?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니까 자, 요거의 합계를 갖다가 뭐로 나눠주면 돼요? 요걸로 합계를. 그렇죠. 부하 상호간의 부동률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구한 답이 있잖아요. A군, 자 B군, C군을 갖다가 자 부하 상호간의 부동률인 1.3으로 나눠주시면 자 1번, 2번은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면 자, 그다음 A군은 얼마 나왔어요? 20.83 나왔고요. 자, B군은 얼마 나왔어요? 18.18 나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C군 얼마 나왔어요? 12.5 나왔죠? 그다음에 최대 부하는 뭐예요? 자, 요 합계를 요 부하 상호간 부동률 1.3으로 나눠서 산출하니까 얘가 얼마 나왔다? 바로 39.62가 나왔다 이런 얘기. 39.62. 요건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각 군의 종합 최대 수용 전력이라는 것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을 뭐로 나눈 것 같다? 부동률로 나눈 것과 같다. 이 얘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변압기의 평균 수용 전력을 구하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또. 평균 수용 전력? 자, 이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나오죠. 부하율에 나오잖아요. 부하율. 자, 부하율이라는 것은 뭐예요?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자 뭐예요? 평균 수용 전력의 비를 갖다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100분율로 나타내는 거죠.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평균 수용 전력이라는 것은 부하율에다가 최대 수용 전력을 곱한 거와 같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앞에서 구한 값이 있잖아요. 얼마? 20.83. 자, 20.83. 여기서 볼까? 그 다음에 18.18, 12.5. 요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거에다가 곱해주는 거예요. 그다 20.83. 그 다음에 18.18. 그리고 12.5. 여기다가 뭐 곱해주면 돼요? 부하율 곱해주면 되죠. 부하율. 그러니까 0.6, 0.5, 0.4. 요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럼 해당되는 그게 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게 그 다음에 종합 부하율을 또 구하래요. 종합 부하율. 자, 부하율은 뭐라 했어요?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수용 전력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요거 구한 답 A, B, C 요거 그죠? 자, 요거 동그라미, 세모, 별이라고 하면 요거는 동그라미, 세모, 별을 갖다가 자, 뭐로 나누면 돼요? 우리 아까 구한 거 있잖아요. 그죠? 39.62. 39.62 곱하기 100. 이렇게 산출하시면 종합 부하율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을 넣었다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계산 과정에 써 있는 이런 이제 문자, 그렇죠?
이게 지금 뭐예요? 최대 수용 전력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부하율이다. 자, 요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딱 곱한 요 크기를 갖다가 자, 뭐로 39.6이라는 값으로 나눠 주시면, 그렇죠?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잖아요. 얘가요. 그럼 요거 갖다가 뭐예요? 우리가 자, 변압기 용량을 결정을 하죠. 그렇죠? 간선 변압기 용량을 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요거는 킬로와트니까 나중에 얘를 딱 뭐로 나누면, 그렇죠? 역률로 나눠주면 용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부분.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에 관한 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기본식이 있지 않습니까? 수용률 계산하는 거, 부하율 계산하는 거, 부등률 계산하는 거. 네, 그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 우리 보면 이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자, 계산할 때는 부등률, 그렇죠? 그 다음에 개개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니까 이래 할까? 자, 개개 최대 수용률 합이니까 그때는 뭐예요? 설비 용량 자, 곱하기 수용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산출할 수용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산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지,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가 나중에 용량인 kV를 갖다 구하라 그러면 뭐 여기다가 곱하기 역률. 자, 요걸 해주면 자, 얘가 kV가 나오고요. 요게 바로 뭐예요? 변압기 용량을 산출하는 자,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 용량은 기본적으로 kV니까 그렇죠.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을 부등률 곱하기 역률로 나눠주시면 자, 변압기 용량을 산출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알아두시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정리하면 자, 부하율이라는 것은 평균 수용 전력을 자, 뭐로 나눈 것 같다?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눠준 거와 같다. 자, 이렇게 산출하는 것이 또 뭐예요? 부하율.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용률. 자, 수용률은 총 부하 설비 용량에 대한 최대 수용 전력의 자, B를 뜻한다. 그렇죠? 이렇게 자, 이런 수식들을 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년 1회 1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는 우리 이제 교재 해설해 보면 자세히 이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 그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그림은 22.9kV 수전 설비에서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GPT죠. 자, GPT 같은 경우는 Y결선, 그 다음에 뭐였죠? 오픈 델타 결선 맞습니까? YY 개방 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완성 결선도이다. 모르면 답하시오. 1, 2차 보호 퓨즈는 생략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도면상에는 RST 표현됐지만 자, 우리 뭐 16년도 기준으로 보면 RST니까. 근데 지금 기준 잡으면은 L1, L2, L3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재나 이런 걸 다 보실 때 RST 이런 게 보이면 그냥 L1, L2, L3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16년 당시에는 RST 썼으니까. 자, GPT 1차, 2차, 3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VS가 되어 있잖아요. 자, VS는 뭐죠? 우리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 그렇죠? 자, 여기서 V는 뭐죠? 전압계입니다. 자, 전압을 갖다 얘가 읽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P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CLR. 자, CLR은 이제 뭐예요? 전류를 갖다가 제한하는 저항기잖아요. 그래서 뭐 전류 제한 저항기. 자, 이걸 갖다가 보통 우리 한자로 한류 저항기.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V0. 요거는 영상전압계, 그죠? 자, GPT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비접지 회로에서 접지 계통이 아닌 비접지 방식에서 계통에 뭐가 생겼을 때, 지락사고 생겼을 때, 바로 이제 지락전압, 즉 영상전압을 검출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GPT죠.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자, 이 미한 성분을 갖다가 그려라. 접지 계통은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가 YY 오픈 델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Y 결선이니까 요거 요놈을 싹 이렇게 자, 싹 해서 얘를 접지를 해야 되겠죠? 자, 묶어서 자, 이렇게 접지를 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요것도 2차 측이잖아요. 그죠? 2차 측도 싹 내려서 요것도 접지를 해 줍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접지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요 놈은 어디로 가야 돼? 요 놈은 여기로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요 놈도 여기로 가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묶어 가지고 거기다 묶을까? 이렇게 묶어서 어디로 가겠어? 여기로 가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 놈은 지금 뭐예요? 델타 결선이잖아. 그죠? 근데 무슨 델타? 오픈 델타가 되죠? 그냥 요렇게. 그다음에 요 놈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들어가면 되고, 그다음에 자, 한쪽은 또 접지를 해야 되니까. 자, 요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자, 평상시에 요거는 0이죠. 자, 지락사고 생기면은 여기서는 이제 전압을 읽어내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두 번째는 뭐 사용 용도, 세 번째는 1, 2, 3차까지 전압을 자, 쓰시오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요 개통도가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결선도가. 그러니까 요거는 뭐 다 그림을 그려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자, 지금 보면 여기 선간에 얼마가 걸려요? 자, 22.9kV 걸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는 자, 22,900V 걸리는 거죠? 선간에. 맞습니까? 그 여기는 이제 무슨 전압이에요? 여기는 상이잖아, 상. 상전압. 그러면 Y 결선일 때 선간 전압은 누선 곱하기 상전압이죠? 여기에 걸리는 게 뭐예요? 상전압이지. 자, 따라서 VP라는 것은 누트 3분의 자, VL이니까 얼마 걸려요? 22,900V 이렇게 걸리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에는 얼마 전압 걸린다? 1차 전압은 누트 3분의 자, 22,900V.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자, 아셨죠? 그 다음에 2차 측. 자, 2차 측은 몇 볼트예요? 110이지. 그렇죠? 근데 여기가 지금 무슨 전압이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이니까. 그러면 누트 3분의 110V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상전압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자, 델타는 뭐 선간전압이나 상전압이나 같잖아요. 그렇죠? 자, 델타는 자, 똑같습니다. 그 요것도 뭐예요? 누트 3분의 자, 110이다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답에는 어떻게 썼냐? 요거랑 좀 다르게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누트 3분의 110에다가 여기다가 누트 3, 누트 3을 해보세요. 그럼 얼마 나온다? 3분의 110 누트 3은 190 나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90하고요. 누트 3분의 110하고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같은 숫자입니다. 같은 거. 자, 이렇게 같은 건데, 자, 3분의 190을 왜 써놨냐면, 자, 지락사고 생겼을 때 이 영상전압에는 여기 걸리는 전압에 자, 몇 배 전압 걸린다? 바로 3배 전압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자, 3배 전압 걸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락사고 시는데 3배 전압 걸리니까 그럼 뭐예요?
3분의 190에다가 3이니까 3배 전압 걸리니까 여기는 얼마? 자, 190V가 되는데 요걸 다시 쓰면 110에다가 자, 루트 3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이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평들 갖다가 그리게 되면 이렇게. 자, 여기가 A상이고 여기가 B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자, C상이에요. 근데 보통 여기와 여기 걸리는 전압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전압은 같습니다. 그 여기서 지금 어떤 전압 걸린다고 해서 루트 3분의 110이라는 전압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110. 자, 이것도 루트 3분의 110. 요것도 루트 3분의 110. 이런 전압이 걸린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은 전압. 자, 정상 상태일 때입니다. 근데 지락사고가 났어요. 어떤 점이 A점에서 이렇게 지락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A점에 지락이 생겼다. 그럼 지락이 되면 여기가 뭐예요? 영전이가 되죠? 그러면 여기 있던 중심점이 어디로 이동해? 1로 이동해 버려요. 자, 이렇게 이동해 되니까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시작했던 놈이 어디로 가요? 여기서 이렇게 간다니까 시작이 이렇게, 그죠? 여기서 이렇게 돼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뭐예요? 이렇게 해서 전위 상승이 일어나요. 이 전위 상승이 일어난다. 그러면 자, 이거 전체가 몇 도예요? 자, 120도인데 자, 120도.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그리면 정삼각형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전체가 60도니까 여기는 몇 도예요? 이거 30도, 여기도 30도잖아. 맞습니까? 이 30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놈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수직성분 내렸을 때, 수직성분 내리게 되면 자, 요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요거는 뭐예요? 루트 3분의 110에다가 코사인 30도. 맞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돌아가니까 뭐예요? 루트 3분의 110, 코사인 30도. 그럼 이런 거 몇 개? 2개. 그렇죠? 그거 보세요. 요게 지금 결론은 뭐냐?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자, 2니까 실질적으로 자, 몇 배가 커진다? 루트 3배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은 뭐가 된다? 루트 3배 전위 상승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요거 저는 어떻게 돼요? 루트 3분의 110 곱하기 루트 3이니까 110V로 전위 상승이 일어나. 그래서 저거 다르게 쓰면 자, 요게 정상이에요. 정상시인데 자, 지락시. 자, 지락사고시는 전위 상승이 일어나니까 얼마 걸린다? 자, 건전상이. 지락점 말고 나머지 건전상은 110V 걸린다는 얘기예요. 110V 걸리겠지. 지락점은 0이 되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요거의 합성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합성은 자, 합성. 그 요렇게 연장하고 얘를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자, 여기부터 이렇게 이어버리면 여기가 지금 뭐예요? 영상전압에 걸리는 자, 크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크기가. 영상전압은 몇 배 전압 걸리냐? 그럼 마찬가지 요거하고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몇 도예요? 30도란 말이야. 그러면 얘도 몇 배가 커져요? 루트 3배가 커지는 거죠. 뭐에? 요거에 루트 3배가 더 커져. 그러니까 루트 3배에다가 요거에 또 루트 3배가 또 커져요. 루트 3배가. 그럼 얘는 몇 배가? 3배가 된다는 얘기죠. 3배가. 요 전압이 됐든 요 전압이 됐든 간에. 그렇죠? 아시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자, A상이 지락이 생겼을 때 B상 전압 또는 C상 전압. B상과 C상 같으니까. 그렇죠? 자, 지락이 생기면 0이고 자, B상과 C상 전압은 똑같잖아. 이게. 그러면 여기가 얼마 처음에 루트 3분의 110이었죠. 루트 3분의 110에 루트 3배, 요 루트 3배니까 실제로 뭐예요? 3배가 커지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3 곱하기 루트 3분의 110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110 루트 3이다. 그 얘는 얼마라고? 190이라고 해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자, 이런 부분들 벡터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여기다가 뭘 갖다 걸어요? 여기다. 램프를 갖다 씁니다. 여기다. L1, L2, L3 램프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여기는 이제 지금 평상시 얼마 걸려요? 루트 3분의 110이라는 전압이 걸리니까 점등이 다 됐다가 자, 지락이 돼요.
A상에 지락이 생겼어. 이게 지락이 생기면 요거는 소등되겠고요. 소등되고 여기는 이제 누트 3배라는 해당되는 전위가 상승해 버리니까 누트 3배가 커지니까 어떻게 된다고? 더 밝아지겠죠. 전압이 커지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L2, L3는 더 밝아진다.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잘 나오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GPT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자, 이해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자, 아셨죠? 그래서 자, 정리하면은 이제 평상시 여기 얼마 걸린다? 루트 3분의 자, 21,900. 루트 3분의 110. 루트 3분의 110인데 책에 있는 걸 쓰면 3분의 190. 그렇죠? 요게 지금 어떨 때? 자, 정상시. 그다음에 A상 지락시. 자, A상에 지락이 생기면은 뭐예요? 전위가 상승해 버리는 거지. 그렇죠? 전위가 상승해 버리니까 요거는 얼마로 바뀌어요? 자, A상에 지락이 생기면 여기는 뭐 0이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가 얼마 된다고 여기가? 자, 110. 여기가 자, 110. 그다음에 A상에 지락이 생기면 여기는 자, 이렇게 0으로 되겠죠. A점이 자, 지락이 생겨 버렸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영상전압은 얼마 걸린다? 자, 110에 루트 3이라는 이런 전압이 자, 걸리게 된다. 그렇죠? 요거는 원래 있던 요거. 자, 요거는 루트 3분의 110이라는 전압에 자, 몇 배 전압이 걸린다? 3배 전압이 걸린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하면 자, GPT는 뭐예요? 자, 비접지 선로의 접지 전압 또는 이걸 다른 말로 무슨 전압이라고 그래? 영상 전압이라고 하죠. 접지 전압, 영상 전압. 자, 요거를 검출하는 거고요. 자, 1차, 2차, 3차, 그죠? 3차는 요거는 뭐랑 거 똑같다고 했어요? 루트 3분의 110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락상의 램프 소등, 지락되지 않은 다른 두상의 램프는 더욱 밝아진다. 왜? 건전상이라는 것은 지락이 발생되지 않는 거예요. 자,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루트 3배가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압이 루트 3배 커지기 때문에 더 밝아진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이론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자, 이론 이제 강의를 한 번 더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를 봅니다. 자, 15번 문제. 요게 이제 수변전 계통에서는 이제 전형적인 그런 이제 계산형 문제가 많이 섞여 있는 자, 그런 내용인데요. 자, 같이 살펴볼게요. 자, 전원 쪽에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가 8%고요. 그 다음에 100N배의 기준이다. 이런 얘기, 100N배의 기준. 자, 보통 이런 것들 나오면은 이제 자, 뭐 구하는 거 있어요? 차단기에 차단 용량 계산하시오. 차단 용량. 퍼센트 임피던스 등장하면. 자, 요거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에 자, 100에다가 자, PN인데 여기서 PN은 자, 무슨 용량이다? 기준 용량이라는 겁니다. 자, 몇 N배의 기준이다. 이런 거 나왔을 때 자, 기준 용량이라는 거 그거를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GPT가 있어요. 자, GPT. 자, 이런 GPT의 명칭 같은 거는 뭐 기계적으로 딱 나와야 됩니다. 자, 방금 전에 했지만 자, 뭐라고요? 접지형, 계기용, 변압기. 자, 비접지 회로에서 사용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OVGR. 자, OVGR 뭐예요? 자, 오버커렌트 그라운드 릴레이니까 지락, 과전압, 계전기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27번인데 27번. 자, 27번은 뭐예요? UCR. 그래서 부족 전류 계전기. 아니, 자, UVR이요. 이제 부족 전압 계전기죠. 자, 27번은 부족 전압 계전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50일이네, 50일. 50일은 뭐죠? 과전류 계전기죠? 자, OCR. 있고. 그 다음에 AS는 뭐예요? 자, 요거는 이제 전류계용 전환 개폐기. 자, 전류계용 전환 개폐기. 그 다음에 자, 87 전류 차동 계전기. 자, 수변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약호라든가 번호를 갖다 보고 저놈이 어떤 놈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는 어떤 기능을 갖느냐,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10이라는 것은 뭐죠? 진공차단기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차단기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주변압기고요. 주변압기고 단상 곱하기 3개니까 3단계네. 4MV짜리 3개를 썼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상 4MV짜리 3개를 써서 델타 결선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CTB가 3000대고 여기 위에는 이제 150대고 자,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열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로가 있고, 자, 이렇게 이제 릴레이가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4개가 있네. 그렇죠? 이렇게 릴레이가 4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또 볼게요. 자, VS는 아까 했어요. 자, 뭐라고요? VS는 전압계용 전환 개폐기. 자, 27번과 87의 명칭. 자, 27은 부족 전압 계전기죠? 그러니까 정정 또는 설정값 이하로 됐을 때 얘가 작동해서 자, 경보 또는 어떤 차단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87번은 이제 전류 차동 계전기 또는 뭐 비율 차동 계전기인데, 요거는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을 보호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기나 변압기 내부 고장 시 얘가 작동해서 자, 그런 장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주용도가. 자, 그걸 쓰시면 됩니다. 부족 전압이니까 UVR. 정정값 이하, 설정값 이하로 떨어졌을 때 경보 또는 차단한다. 경보 또는 차단. 전류 차단 계전기, 발전기나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사용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 요거는 87T다 그러면 뭐예요? 주변압기. 이런 것도 있잖아. 주변압기 차동 계전기. 요건 변압기 보호용이죠. 그 다음에 87G. 자, G는 제너레이터니까 요거는 무슨 용이요? 발전기용 차동 계전기. 이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같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전류 계전기 RY1, RY2, RY3, RY4의 탭 설정값은 몇 암페가 적당한지 계산에 의해서 정하라. RY1과 Y2는 이제 160%고요. 3는 150%. 그 다음에 자, 4는 200%. 자, 탭은 여기 정해져 있다. 2, 3, 4, 5, 6, 7, 8 있다. 여기서 설정을 하는 얘기예요. 선정을 하시오. 그러면 RY1을 한번 보죠. RY1. 자, RY1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전류만 한번 보면 RY1은 네, 요거 1차 전류. 자, 루트 3 곱하기 0 곱하기 자, 여기잖아. 그죠? 여기.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는 이제 기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전압은 지금 여기서 얼마 잡아야 돼? 자, 변압기 1차 전압이니까 여기서 얼마예요? 자, 66kV가 되는 거죠? 1차측 66 곱하기 10의 3승에다가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이 이제 4 곱하기 3이니까 그러면 12MVA가 되죠? 자, 12MVA니까 10의 6승. 그렇죠? 요렇게 구성, 요게 전격 전류잖아요. 자, 1차 측의 전격 전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자, CTB가 자, 150대 5죠. 그죠? 그 전류 구해서 자, CTB가 얼마예요? 자, 150대 5. 자, 그렇죠? 여기다가 RY는 탭을 갖다 얼마 쓴다고 했죠? 봅시다. 자, 탭을 갖다가 자, 160 쓴다고 했을 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RY에 해당되는 이제 전류를 구해서
전류구에서 자, 설정값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봤더니 얼마가 돼 있느냐? 5.6이 나왔어요. 5.6. 여기 5.6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설정을 하고 그랬으니까 자, 5하고 6 사이잖아요. 그럼 5보다 크니까 5는 안 되고 자, 여기다 설정가 얼마 적어야 돼요? 자, 6을 이렇게 자, 적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차 전류 구해서 그 다음에 CTB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2차 전류 안 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 2차적 전류는 1차 전류 곱하기 자, 뭐다? CTB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차 전류를 또 먼저 구해서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된다.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가 이제 RY2를 해야 돼. 자, 요거는 이제 I2라고 합시다. RY2는. 자, 어디 있는 거예요? 탭은 이제 1.5니까 어디 있는 건지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있는 거죠. 그럼 변압기 2차 측이네. 자, 변압기 2차 측. 그러면 2차 측의 전압은 여기서 얼마예요? 3.3kV. 자, 맞죠? 2차 측이 3.3kV잖아요. 그러니까 6승 곱하기 3.3kV니까 10의 3승. 그 다음에 용량은 4 곱하기 3이니까 자, 12. 그죠? 곱하기 자, 10의 6승인데 뭐 요것도 자, 4하고 3이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꺼림칙하다 그러면 요거 쓰실 때 자, 쓰실 때 그냥 4 곱하기 10의 3, 10의 6승에다가 곱하기 3. 그죠? 이렇게 쓰실 때요. 결론적으로 뭐 똑같은 얘기지만 같은 얘기잖아요. 자, 요런 곱하기 그 다음 여기서 변류비는 얼마예요? 3000대 5죠? 그러면 자, 3000분의 5에다가 요 놈은 1.5배네. 그쵸? 이러면 RY2가 나오는 거죠? 계산이. 자, 그 다음에 RY3 봅시다. I3. RY4. 자, 이거 I4. 이렇게 보면 자, 3는 여기에요. 근데 여기서 450A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 450A. 자, 그리고 CTB가 500대 5라고 했잖아요. 예, 전류가 주어졌으니까 정식 전류가. 여기다가 얼마 또 해야 되겠고. 자, I4 같은 경우는 여기 1200 주어졌잖아요. 그쵸? 1200에다가 자, 요런 곱하기 그 다음에 얼마 하시면 돼요? 자, 요거 2000대 5네. 2000대 5. 자,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탭을 자, 볼게요. 3번 탭은 1.5래. 그 다음에 4번 탭은 얼마 주었어요? 자, 2라고 했네요. 요 관계를 계산해 보죠. 자, 그랬더니 여기는 얼마 나왔고 6.75 나왔고 여기는 얼마 나왔어요? 자, 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7, 여기 6. 그죠? 여기 6. 이거. 자,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설정할 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이런 것들 구할 때는 제일 기본이 뭐예요? 전격 전류를 계산해서 자, 주어진 조건에서 자, 몇 퍼센트 탭이다. 그러면 그거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CTB 역수를 취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다 했고요. 그죠? 됐고. 자, 3번. V12원의 전격 전압은 몇 킬로볼트냐? 이렇게 했어요. 자, V12원입니다. V12원. 지금 여기죠? 여기. 자, V12원. 변압기 지금 어디에? 변압기 1차 측이죠. 1차 측. 자, 변압기 1차 측은 지금 얼마예요? 6.6kV. 66kV예요. 66kV.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해줘 우리가? 자, 66 공식 연합 곱하기 1.1면 1.2 해가지고 자, 요거 산출한 값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요거 얼마 쓴다고? 자, 72.5 kV를 사용하죠. 여기서는 뭐 계산하시고 이런 얘기 없기 때문에 얼마냐 물었으니까 답은 72.5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시오. 그러면 계산하고 쓰시오. 그럼 계산하고 해당되는 답을 쓰시면 돼요. 72.5를 쓰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자, 2차 측을 또 보면 자, V12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측이잖아. 그쵸? 자, 변압기 2차 측이잖아요. 그러면 요놈은 지금 3.3kV니까 자, 3.3kV 그럼 3.3에다가 1.1, 1.2 그럼 얘는 얼마나? 3.6 그죠? 그래서 자, 3.3일 때는 이제 3.6kV
자, 이런 부분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3번은 바로 70점 쓰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V12원의 용량을 계산하시려는 게 V12원. 자, V12원은 또 넘어가야 돼. 자, 여기죠. 여기. 차단기 기준 잡았을 때 여기 쪽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 8이고 100MB 기준이에요. 그러면 차단기 용량은 자, 퍼센트 임피던스에 자, 100에다가 기존 용량이다. 맞습니까? 8분의 100에다가 기존 용량이 얼마니까? 100MB 기준이니까. 자,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겠죠? 그럼 얘는 얼마 나오냐? 1250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표에서 자, 얼마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1500을 선정하면 된다. 그죠? 요거보다 큰 거 선정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1회차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1회차 같은 경우는 조금 어때요? 자, 골고루 문제가 이렇게 이제 출제가 좀 됐죠. 근데 자, 순수한 이제 수변전이라기보다는 막 섞인. 그래서 뭐 차단기 용량 계산하시오, 뭐 단락 전류 계산하시오, 그 다음에 CTB 산출하시오, 산정하시오, 그렇죠. 과절 계산기 탭 설정하시오, 그 다음에 변압기 용량 계산하시오, 부하율 계산해라, 수용률 계산해라, 이런 것들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변전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단답형을 갖다가 아주 집약을 시켜가지고 종합적으로 테스트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좀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회차는 여기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2회차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